데이터 파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어떤 구조로 만들어져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 R 스크립트 하나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버튼 눌러서 공사로 저장하고요. 데이터 파악을 하기 위해서 여기 예제 파일을 불러와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파악할 때 사용하는 함수들이 8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헤드 함수는 데이터 앞부분을 6개를 가져오고요. 6개를 확인할 수 있고, 테일은 데이터 뒷부분이겠죠. 그리고 뷰 함수. 이 뷰 함수의 V가 대문자고요. 주의를 하셔야 되겠죠. 뷰어 창에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이거는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dim이라는 함수는 데이터 차원을 확인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str 함수는 데이터 속성을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summary 함수는 요약 통계량을 확인할 때 사용을 합니다. names는 이름의 복수니까 데이터 변수명 확인. 그리고 attributes라는 함수는 데이터 열이나 행, 차려 구조를 확인을 할 때 사용을 합니다. 데이터 파악을 좀 해보기 위해서 저 파일을 가져오도록 할게요. CSV 파일이니까 read.csv 함수 사용하면 되겠죠. 언얼리 변수명에 read.csv 가로 열고 파일명 쌍따옴표로 묶어야 되고요. 프렉 4_1.csv 그리고 컨트롤 엔터를 누르면 이 객체가 20개죠. 20개. 변수명은 4개로 구성된 것을 여기 환경창에서 확인 가능하고요. 네. 언얼리 데이터 프레임이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20개고요. 그리고 데이터 프레임의 개수를 확인할 때 앞부분부터 개수를 확인할 때는 헤드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데이터 프레임 이름 언얼리니까 이렇게 그러면 6개만 나오죠. 6개. 앞부분 6개요. 그런데 이 원하는 개수만 확인하고자 할 때에는 헤드 데이터 프레임의 개수를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3개 이렇게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테일은 이제 뒷부분에서 6개를 이렇게 가져오고요. 그리고 테일도 마찬가지로 원하는 개수를 지정을 해주면 그 개수만큼 확인이 가능합니다. 3. 그러면 뒷부분 이렇게 3개 확인 가능하죠. 그리고 뷰라는 함수는 뷰어창에서 이제 데이터 프레임을 한눈에 확인할 수가 있는데 방금 전에 20개 데이터를 다시 올려서 보려면 좀 불편하죠, 많이. 그래서 뷰 함수 이용하면 뷰 함수의 V가 대문자여야 된다고요. 언얼리 컨트롤 엔터를 치면 이렇게
뷰어 창에서 확인이 가능한 함수가 뷰가 되겠고요. 그리고 다음은 팀이라는 함수는 데이터 프레임이 몇 행 몇 열로, 여기는 이제 저희가 여기 봐도 이제 행은 20개인지 확인할 수가 있는데 dim 함수 이용해 가지고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only 그러면 20행 4열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데이터 프레임에 객체가 20개, 변수명이 4개. dim 함수를 이용해서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각 변수 속성을 확인할 때에는 str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넘버부터 해가지고 각각 4개 변수가 인티저로 구성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다음은 이제 썸머리 함수인데요. 썸머리 함수는 요약 통계량을 확인할 때 사용을 하고요. 썸머리 only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총 6개 값이 나왔죠. 6개 값 중에 이 min이라는 값은 최소값을 의미하고요. 여기 first라고 되어져 있는 것은 1/4분위수입니다. 1/4분위수는 가장 작은 값부터 25%에 위치한 값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미디언은 중간값, 2/4분위수라고도 하는데 50% 위치하는 값이죠. 그리고 평균, 미는 평균이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가운데 중간값하고 민 평균값은 값이 약간 다를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한 가운데 있는 값이고 여기는 값들을 더한 후에 평균을 계산한 거기 때문에 다를 수도 있는 값이 이 두 개고요. 그리고 3/4분위수는 아래서부터는 75%에 위치한 값이고요. 위에서부터는 큰 값부터는 25% 위치한 값이겠죠. 그리고 맥스는 최대값. 각 변수에 대해서 최소값부터 1/4분위 중앙값, 평균, 3/4분위 맥스 이렇게 확인을 해주는 함수가 썸머리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names 함수는 변수 구성에 대해서 확인할 때 사용하고요. names 컨트롤 엔터 치면 변수가 이렇게 4개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attribute는 데이터 프레임 변수나 구조, 행 이름들을 확인할 때 사용을 하는데 attribute only 컨트롤 엔터 치면 변수명들에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클래스는 데이터 프레임이고 행값은 1부터 20까지 이렇게 구성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변수명에 대한 값을 확인을 할 때는 데이터 프레임 다음에 달러로 구분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only에 달러 넘버의 변수명 확인하려면 이렇게 넘버는 1부터 20까지고 KUR 변수 값을 확인하려면 only KUR 그러면 20개 값 확인할 수 있겠네요. 매스나 ENG도 마찬가지겠죠. 매스 그리고 ENG 각각의 값을 사용을 할 때는 데이터 프레임 아래에 있는 변수명이기 때문에 달러로 구분해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변수명을 어떻게 변경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가 변수명을 변경할 때는 rename 함수를 사용을 하는데 rename 함수를 사용할 때는 이제 패키지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변수명 변경 사용을 해서 변경을 하고요. dpLIR이라는 패키지를 설치 후
로드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라이브러리 실행을 해야 되고요. 이 실행. 그러면 일단 패키지부터 설치를 하려면 쌍따옴표를 묶어야 된다겠죠. 그래서 컨트롤 엔터를 치면 이제 패키지를 설치를 해 주겠죠. 꺾인 형태의 기호가 명령 프롬프트입니다. 우리가 패키지가 다 설치된 다음에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패키지가 다 설치된 후에 이 명령 프롬프트가 나타난 걸 확인하고 나서 다음 명령어를 실행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 라이브러리 dpli 여기는 대문자 묶으면 안 된다, 쌍따옴표 묶으면 안 된다고요. 컨트롤 엔터를 치면 이렇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됐고요. 변수명 변경을 위해서 우리가 기존의 프렉4 언더바 1.csv를 데이터 프레임을 어널리 언더바 1로 하나 만들어 볼게요. read.csv 프렉 4 언더바 1.csv 그리고 헤드 함수 이용해서 올바르게 만들어졌는지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6개 이렇게 만들어졌죠. 리네임 함수는 변수명을 변경할 때 사용을 하는데 구조가 처음에 데이터 프레임이고요. 데이터 프레임이고 변경 후 변수명 그리고 이퀄 변경 전 변수명 사용하는 형식은 이렇게 됩니다. 어널리에 언더바 1 리네임 함수 이용해서 어널리 언더바 1에 변경 후 SCI로 변경을 하도록 할게요. eng를 그리고 실행 후에 헤드 함수 이용해서 어널리 언더바 1을 확인해 보면 기존의 변수명이 eng였죠. eng. 그런데 변경 후에 변수명을 확인을 해 보니 SCI로 변경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파생 변수 생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생 변수는 기존에 있는 변수 이용해서 새로 만드는 거죠. 파생이니까. 파생 변수 생성할 때는요, 데이터 프레임, 우리가 기존의 변수 값들 확인할 때 데이터 프레임 달러로 구분했죠. 변수명은 데이터 프레임 이름 달러, 새롭게 만드는 파생 변수명 그리고 대입 연산자, 원래 만들고자 했던 데이터 프레임에 달러 변수명 첫 번째 덧셈을 하나 만들면 더하기 데이터 프레임 이름 달러 변수명 n번째 두 개의 여러 개의 변수명을 더해가지고 새로운 이 데이터 프레임 아래에 있는 새롭게 하나 만들겠다는 의미가 되겠네요. 그러면 기존에 프렉4 언더바 1을 어널리 언더바 2로 하나 만들어 볼게요. read.csv 바로 열고 쌍따옴표
400 4 언더바 1.csv 그러면 올바르게 만들어졌는지 확인을 헤더 함수 이용해서 해보도록 할게요. 언더바 2 그러면 이렇게 올바르게 만들어졌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우리 이 세 개의 변수를 이용해서 합계 파생 변수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예, 데이터 프레임 이름은 only 언더바 2 그 아래 합계 변수명은 파생 변수명은 sum으로 언더바 2 달러 KOR 2 달러 mass only 언더바 2 달러 ENG 그러면 지금 현재 세 개의 변수명을 only 언더바 2에 있는 세 개의 변수명을 더해가지고 새로운 파생 변수명 썸이라는 만든 거죠. 그냥 썸이 추가됐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 언더바 2에 그러면 이렇게 썸이라는 파생 변수 생성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평균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평균은 세 개의 변수명 값을 더한 후에 3으로 나눠도 되고요. 그리고 이 sum이라는 변수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sum을 3으로 나눠도 되겠죠. 그래서 두 가지 형태 평균을 계산을 해 보도록 할게요. 파생 변수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아래에 avg 1 먼저 세 개를 더해서 KOR 달러 mass 2에 다음은 ENG 그리고 다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눠야 되겠죠. 이렇게 세 개를 더한 후에 avg 1을 만들었기 때문에 추가됐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헤드 only 언더바 2 그러면 이렇게 지금 avg 1이라는 파생 변수명이 추가가 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네요. 다음은 이제 sum이라는 파생 변수를 3으로 나눠 가지고 추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only 언더바 2 달러 avg 이제 1로 만들게요. only 언더바 2에 sum을 달러 sum 변수를 3으로 그리고 헤더 함수 이용해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더바 2 그러면 변수 하나 추가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네요. 파생 변수 만든 것까지 살펴봤는데요. 기존에 있는 내용들 좀 정리를 중간 점검 차원에서 분석을 할 때 실수하는 부분들을 좀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프로젝트를 만들 때 빅데이터로 만들었었죠. 프로젝트를 만들 때 이 4개 각각의 스크립트 창 입력만 하는 창이라겠죠. 그래서 출력을 하고자 할 때는 출력하라는 명령을 내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 엔터를 이용해 가지고 명령을 내리면 결과가 아래에 출력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이 이제 변수 값들, 변수명들의 가지고 있는 값들 이렇게 등록이 된다겠죠. 그리고 히스토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작업한 내용들 다 이렇게 기록이 되죠. 그리고 이제 파일스 이 안에 전부 다 파일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이 4개 방이 묶어가지고 이렇게 빅데이터라는 프로그램을 생성을 한 후에 작업을 해야 이제 올바르게 이렇게 출력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뭐 기본적으로 원하는 데이터를 가져온 후에 분석을 할 때는 이제 추가적으로 변수명을 새로 생성을 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추가 분석을 하기 때문에 이 파생 변수 생성하는 것도 반드시 아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변수명은 반드시 영문자여야 된다겠죠. 그리고 대소문자 구분을 하고요. 대소문자 구분하는 프로그램들이 오타가 발생했을 때 찾기가 좀 힘드니까 신경을 써서 이제 변수 입력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변수명은 공백은 사용 못한다겠죠. 공백을 사용하게 되면 구분이 되잖아요. 단어 간에 구분이 되기 때문에 두 개의 단어를 이어서 사용할 때는 이제 언더바로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해가 안 된다겠죠. 뭐 if나 for나 while 이런 예약어는 우리가 조건문이나 반복문을 사용을 할 때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변수명을 사용을 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숫자하고 문자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문자는 쌍따옴표로 이렇게 묶어주고요. 쌍따옴표로 묶어줘서 사용을 하고, 그리고 뭐 입출력에서 입력할 때는 스캔 함수는 여기에서 입력할 때는 이 객체를 입력하고 나서 컨트롤 엔터를 마지막에 실행을 해야지 변수명이 이렇게 입력이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데이터 프레임 생성할 때 이 3가지 형태가 있는데, 변수명을 각각 만든 다음에 변수명을 데이터 프레임으로 생성하는 경우, 그리고 데이터 프레임 생성할 때 변수명 안에 각각의 값들을 입력하는 경우하고, 우리가 read.csv 해가지고 파일 불러왔잖아요. 파일을 불러올 때는 csv 파일이면 read.csv를 불러오면 되지만, 직접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 생성할 때는 각각의 변수명을 만든 후에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하는 게 이제 길어질 때보다는 오류가 발생했을 때 확인하기 편하고요. 그리고 값 생성할 때는 가장 대표적인 함수가 C함수라고 했죠. C함수는 불연속 데이터를 생성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불연속 데이터를 생성을 하는데 콜론을 이용해 가지고 연속값 생성도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불연속 데이터를 문자열들은 불연속이니까 쌍따옴표를 묶어서 만들면 되고요. 그리고 seq 함수는 연속 데이터를 생성한다겠죠. 연속 데이터는 시작값, 끝값, 그리고 by라는 옵션 안에 증강값을 입력해서 생성을 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seq 함수의 값을 역순으로 만들 때 시작값 지정을 잘해야 된다고 했죠. 그리고 수학 함수 중에는 나눗셈 관련된 함수가 3개 있었죠. 연산자가 슬러시가 일반 나누기, 퍼센트 2개는 나머지, 그리고 몫을 계산할 때는 퍼센트 슬러시 퍼센트라고 했어요. 그리고 문자열을 연결시켜 줄 때 사용한 함수는 페이스트 함수라고 했었죠. 페이스트. 그리고 비교 연산자 때 부동호 이퀄 하나는 대입 연산자고, 같다는 값 같은지 비교할 때는 부동호 이퀄 2개, 그리고 다른지 같지 않은지를 비교할 때는 느낌표 이퀄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if else 함수는 조건식에 따른 참이냐 거짓이냐
출력을 할 때 사용하는 게 ifels였고요. 그리고 반복할 때 사용하는 함수는 for문하고 while문이 있었죠. for문은 가로 안에 시작값도 있고 증가값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 for문 가로 안에 다 해결이 되지만 while은 가로 안에 조건식만 있기 때문에 초기값은 while문 전에 지정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증가값은 while문 안에서 이렇게 입력을 해줘야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출력함수 중에는 프린트는 변수나 값만 출력을 하지만 cat은 문자열하고 변수하고 동시에 출력 가능한다고 했었죠.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은 정확히 이해를 한 후에 분석을 이렇게 하게 되면 복잡한 분석에 있어서도 편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변수명 데이터 분석까지 살펴봤습니다.